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 취소가 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불복 의사를 밝히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이 출마한 경기 화성을 지역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들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위기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과연 이준석 본인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미 대진표가 짜여진 격전지의 경우 여러 언론사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한 곳이 많았지만 이준석의 출마로 관심을 받았던 경기 화성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이 출마한 경기 화성을에 대한 여론조사가 공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평균 연령이 34세로 전국서 가장 젊은 지역구로 분류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역시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훈 후보를 앞세웠고 국민의힘에서는 1984년생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국민 영입 인재를 맞춤 공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뛰어들자 관심 지역구가 된 것인데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준석이 마이너스 4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부터 보시죠. 자, 오늘 공표된 인천일보와 경인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성을 출마 후보자들의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주자인 공영훈 후보가 46.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20.1%로 나타났는데 두 후보의 격차는 26.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 후보보다 3%포인트 높은 23.1%의 지지를 얻어 지지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잘해봐야 10%의 지지율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왔지만 총선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과는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총선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 쪽으로 지지세가 강하게 결집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준석의 마이너스 4선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젊은 층에서 자신이 있다면서 젊은 층에 매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젊은 층 비율이 가장 많은 경기 화성을 지역에 도전장을 낸 이준석에 대한 젊은 층들의 민심은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공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45%를 기록한 반면 이준석의 경우 28.8%에 그쳤고 그 다음 30대의 지지율을 보면 공영훈 40.1%, 이준석 29.6%로 나타났습니다. 40대, 50대의 경우에도 공영훈 후보가 각각 56.2, 50.8%를 기록한 반면 이준석의 경우 각각 21.5%, 18%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이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은 그냥 이준석 혼자 떠드는 헛소리로 판명이 된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준석마저 당선권에서 멀어져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옴으로써 개혁신당은 쇼크를 넘어 와해의 조짐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나머지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들의 여론조사도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그 동력을 잃은 모양새인데요. 마이너스 4선이라는 거 그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것 아닌데 역시 이준석이 해내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내부 총재를 일삼았던 이준석을 대적했던 또 한 명의 젊은이 바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이 번복되면서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적지 않은 분들께서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시는 걸 제가 댓글 등에서 목격했고 특히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단 며칠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모였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오늘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데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강한 울림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참고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가 된 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장해찬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임을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 전 최고위원은 거듭 국민의힘이 자신의 공천을 취소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고위공직자 시절 언론에 버젓이 남긴 글도 저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달라. 측근을 보내 성상납 무마 7억 각서를 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천은 문제가 없느냐 등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장해찬다운 논리적이고 전투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무소속 출마를 바라셨습니다. 그 배경엔 역시 국민의힘의 두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것이겠고, 둘째는 도태우 장해찬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서 이 두 사람이 제도권의 영역인 여의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 웰빙 정당에 딱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과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두 후보를 내치면서 마지막으로 성난 지지층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전략에 의한 것이었던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랬다든지 어쨌든 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두 개의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후보의 체면도 살려주게 되는 것이겠고 성난 지지층들의 민심도 어느 정도는 달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곳의 지역구가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니만큼 이 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적당한 시기에 복당을 시키면 될 일을 가지고 여기에 김기용 전 통일부 차관,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새로운 후보로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니 객관적 공천이니 해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럴 때 그런 정무적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데 이 논란이 벌어지고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